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적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 됐습니다. 춤이나 추래, 춤이나 추래. 춤이요? 춤이나 추라 그러잖아. 너 시장 이렇게 힘든데. 자, 춤추는 아저씨 김장일 본부장님, 안창호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춤 한번 볼까요? 춤춰가지고 올라가면 춤추지. 아 그래요? 아. 올라가면 춤춰야지 사실은. 지금 좀 춤이요. 저 지금 춤 장난하냐? 지금 신나냐?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아쉬운 게 아니고. 아작이 났죠? 이건 아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된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세요. 이유? 쪽집게 오늘의 하락의 이유? 하락의 이유? 미국의 수입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흔들리니까 참 네, 그렇게 그냥- 얘기하기도 좀. 에이 그거 아니지요. 국채금리가 4.6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에이. 대체. 그래서 말하다 말았잖아요. 말끝 트릭이. 김장현 본부장님 더 나은 답변을 주세요. 없어. 다른 방송에서 방송하는데 네. 할 말이 없더라고. 어.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락의 이유가 없으면 그냥 단계적으로 쉬어가는 기술적인 뭐 조정 구간도 아니죠. 기술적인 휴게소 구간. 근데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네. 엄청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6,800억. 그 갑자기 왜 나왔어? 이게. 얘네는 원래 갑자기 들었다 갑자기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 그 의미 말이지. 없다 이거지. 왜? 1% 하락에 무슨 의미를 찾아요, 여러분? 헬스케어가 무너진 건 이해해. 삼양하고 HLB에 대조되는 것도 이해해. 네. 나머지 것들은 뭐지? 아니 나머지 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대체 뭐야? 여러분, 아니 저는 이거를 이유를 찾는 것도 지금 2,570에서 네. 2,750까지 요거 보이세요? 요 지금 보여요. 갑자기 바뀌었네. 보여요. 2750에서 2750으로. 지금 여기 지금 3월, 4월 중반부터 이때 4월 때 셀린메이 미리 맞았죠. 그리고 5월 들어가기 전부터 셀린메이 사실은 안 나타나고 지금까지 쭉 왔어요. 네. 오늘 1% 빠졌습니다. 1%. 27포인트. 이게 뭐 큰일. 매 박자 그냥. 나 큰일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 다우가 4만을 찍었잖아요. 오늘 맞아요. 아침에. 찍고 최고. 밀렸지. 지금 밀렸잖아요. 그거는 이제는 올라갈 만큼 고점 찍고 쉬는 구간이 미장에 왔다. 우리도 빨리 국장 대피하자. 그러니까 억울한 거지. 이런 이자가 거 요만큼 아닐까요? 오는데 우리는 이만큼. 아니 언제부터 다우랑 커플링해서 보셨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다우 따라갔는데? 커플이 된 거 있다. 월마트 오르니까 삼양 오르고. 아까 뭐 뭐라고요? 빙그레 오르고. 뭐 수입 물가? 아니 내가 미국 수입 물가를 언제 확인해서 국장을 했는데? 오프닝 때 그 얘기했잖아요. 에이 그건 그럼 아니지. 명예컨은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저는 2,800 간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오늘 빠진 이유. 그러니까 그냥 그거 가기 위해서 어떻게 팔다리를 안 움직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응? 그냥 쉬어가는 하루예요. 금요일이니까. 오르면서. 특히나 이제 미국에 옵션 만기 있고 여러 가지 주말도 있고 그러니까 좀 미리. HLB도 조심해서. 있고 금요일이고 옵션 만기 있고 그냥 쉬자. 쉬어간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살 거예요. 아니면 뭐 하이닉스를 여기서 더 살 거예요. 뭐 없잖아요. 그리고 갈 종목들은 같고 그 정도지. 이게 뭐 큰일이라고 무슨. 그러게. 죽상하고. 삼양만 가고. 그죠? 오늘 걱정할 네. 거는 진짜 완전 하락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걱정인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그럼 오늘 해보죠. 완전 하락한 게 뭔가. 5% 이상 빠진 거. HLB. HLB, 그건 아침부터. HLB, 네. HLB, 솔브레인 홀딩스, 대원전선. 대원전선은 워낙 뭐 변동성이 크니까. HD 현대중공업. HC 7% 현대중공업. 나빠졌어요, 예. 그럼 그렇지. 그거는 그 정도로 잘 뭐 마무리가 그쵸. 됐네요. 사용하죠. 블록딜 때문에. 그 정도. 뭐 물론 당연히 시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뭐 그렇게 오늘 보면은 조선 빠졌고. 지금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죠? 어? 아니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슬퍼하니까 슬픈 겁니다. 기뻐하니까 기쁜 거고. 웃어야 복이 온다. 복이 온다. 아. 맨날 웃는데 계좌가 안 올라. 아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냥 얻어맞는 시장인 거죠.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론 괜찮나?
민준아 너 조용히 해라. 오케이. 민준아 아파 그만 때려라. 죄송합니다. 6월에는 조금 나아지려나 하시는데 진짜 5월도 벌써 5월 17일이잖아요. 얼마 네. 남지 않았는데 6월을 위한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6월 가기 전에 다음 주가 얼마나 중요한데 6월까지 지킨데다가 9월을 위한 발판이다. 9월을 위한 발판. 9월을 위한 뭔데? 멀어. 길게 보셔야 됩니다. 어. 길게 봐야 돼요. 위에 올라왔을 때는 네. 단기 변동성 생각하면은 못 너무 보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어. 그래서 이럴 때는 떨어졌을 때는 내가 이제 여기까지는 올라가겠지 약간 이런 긍정론을 많이 돌려야 되고 이제 이렇게 고점 그러니까 지수가 나름대로의 그 코로나19 때 빼고는 사실 역사적 고점이잖아요. 이럴 때는 좀 길게 봐야 됩니다. 뭐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조정 나올 수도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빨리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염두를 하고 플레이를 해야 그게 이제 좀 운영하기가 편하고요. 그러려면은 뭐다? 비중을 다 담고 있으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9월 뭐 너무 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9월에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대선에서 뭔가 승기를 잡으려면은 그때 말고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11월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때 뭔가 이제 한번 던질 수 있는 트리거 막판 이제 패돌리기 마지막에 그 뭔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만약에 그런 패가 나오면 90은 아마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뷰로 본다면 5, 6, 7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5, 6, 7이 빠져도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내가 모아갈까 이 고민을 하시면은 오늘의 하락 뭐 크게 상관없죠. 멀리 그런 봐야 관점에서 된다. 본다면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0082 서울님께서 네. 기분은 안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맞습니다. 기분 안 좋은 거 맞죠? 특히나 이유 없이 얻어맞으면은 기분 진짜 안 좋으니까. 맞아요. 근데 뭐 이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주식을 샀는데 그 본질이 바뀌었느냐? 뭐 그런 거는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오늘 같은 장에서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던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도 본질이 변하지 않았으면 그냥 뭐 이렇게 얻어맞는 날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위로를 한번 해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3시 27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네. 저는 엘리사벳 님께서 명예커 삭발 지수를 좀 올려야 되나 봐요. 거기가 마지노선인지 영 못 뚫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2,800은 무조건 가겠다. 이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어때요? 저는 항상 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를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한 방에 안 가고 저도 우리 보노님처럼 9월쯤 돼야 9월? 가지 않을까. 9월이면 저 삭발이랑 이제 상관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6월까지니까. 그래서 6월 달쯤에서 리바이즈 하겠지 우리가 계획을 3분기로 연장 이런 식으로. 제 삭발을요? 그거를 제가 분기다에 사는 건데 2분 끝나고 뭐 아니 3분기 전망. 썸머 랠리 낑기면은 당연히 아니 선물도 롤오버 하니까 그치, 우리도 롤오버 만기 해야지. 되면 한번 롤오버 할 수 있죠. 아니 내 삭발이 왜 선물이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웃음을 줄 수 선물. 있는 알겠습니다. 나 삭발에도 별로 안 그럴 거면 그냥 땡겨가지고 선 반영시켜서 지금 그래요? 해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6월까지는 지금 조금 쎄하다 그거죠, 두 분은? 아니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어차피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시점에 우리가 지금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높아서 지금 뭐 당장 매매 하나도 안 하실 건 아니니까 만약에 매매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9월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를 대비하셔가지고 좀 시나리오를 짜 보시면 변동성이 있어도 충분히 잘 이제 포트도 만들고 비중도 조절하고 해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이죠. 무조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대비를 해놔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6월 7월 사이에 만약에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네. 고점이 안 올 것 같아요. 와, 저랑 생각이 오. 똑같으십니다. 뭐야 방금까지도 뭐야. 2,800까지 갈 아이, 거면 아니 저는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6월 내 말이 그러니까 제가 2,830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가려면은 6월 7월 7월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일단 봐요. 왜냐면 그 미국의 그 저기 공화당 그 뭐죠? 그거 저기 전당대회 하는 것도 7월 초거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2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도 7월
초에서 중순이면 다 나와요. 네. 맥시멈 7월까지 봐줘야 되고 그때 정도면은 5월, 6월 데이터 다 나오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가 될지 여부는 아마 한 70% 이상의 비저빌리티가 가시성이 들어올 겁니다. 오케이. 7월 상반기까지는 그때까지는 가야 돼. 알겠습니다. 가려면 3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뚠뚠님, 권종근님, 윤상빈님, 탈감님, 이지현님까지도 땡땡땡, 매버릭님도 땡땡땡. 땡 이렇게 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펜던트님이 10,000원 보내주셨고요. 네. 아 역시 우리 주식쟁이들 아. 롤오버 비용까지 생각을 합니다. 아, 롤오버 좋다. 대신 롤오버 비용으로는 보노형까지 삭발 어때 하면서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수수료 없이 수수료 없이. 3프로한테 제가 현금으로 10,000원을 받아가지고 아니, 장 2,850 하면 내가 삭발하겠다. 근데 아무도 내가 삭발하는 거 관심이 없으니까. 아, 저 관심 있어요. 있어요. 저 있어요. 관심 있습니다. 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어. 눈빛이. 그거 저기 군대 갈 때 밀잖아.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가발 군대 삭발. 가발 쓰면 되지. 7월까지 안 온다? 가발을 쓴다고요. 가발 써야지. 오케이, 진짜 같이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보노님도 같이. 투게더. 돈 보내주셨어요. 저는 머리가 빛나서 안 돼요. 이 안에 다 근데 흰머리인데. 잠깐만. 보노님은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 어차피 8, 9월 지나서 2,800 간다고 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지. 안 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머리 빛나는데요. 오케이.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3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코스피가 하락폭을 조금 더 넓혔나요? 1.03% 마이너스. 네. 2,724. 마감에 조금 더 내려서 마감을 했고요. 종가가 저가네요. 종가가 최저가. 코스닥이 1.76% 마이너스 855. 코스피는 좀 버텨줄 줄 알았는데. 네. 코스닥은 기간이 좀 샀구나. 네. 아이고 참 조금 서운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이 좀 많이 판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에서 5,892억 가장 원. 많이 판 게 뭡니까? 가장 많이 판 거. 역시 이따가 제가 한번 삼성전자. 시황하면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노님 일단 준비하신 시황 쭉 가볼까요? 네, 오늘 시장 막판에 좀 더 눌렸네요. 2724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1.03% 빠졌습니다. 거래대금은 10조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5포인트로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1.76. 요거는 뭐 단연 바이오에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대금은 9조가 나왔네요. 그래서 토합 19조가 나왔고 전거래일 한 21조 넘게 나왔죠. 22조.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줄었다. 그리고 좀 투자 심리도 많이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307종목이 상승, 하락 종목 수가 577종목이 나왔고요. 코스닥이 496종목 상승, 하락 종목 수 1045종목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어마하게 나왔습니다. 6,729억 원 정도 나왔고요. 이렇게 된다면 한 남아있니가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더 나올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셔가지고 플레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도 4,627억 원의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최근에 좀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최대로 빠졌던 게 이제 누적상으로 봤을 때 4조까지니까 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단기적으로는 한 2조 7천억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시고 시나리오 플레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미결제 약정이나 이런 거 다 봐야 되지만 일단은 그냥 편안하게 금액적으로 대충의 흐름들을 본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거래일에 외국인이 한 4,200억, 3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오늘 6천억 정도 나갔으니까 네. 전일보다 더 나갔고요. 네. 그다음 기관에서의 물량이 1,400억 나왔는데 전거래일에 기관과 금융투자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건 금토에서 안 나갔어요. 그러면은 아직 여기서 물량이 한 번 더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변동성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오늘 미국장에서의 옵션 만기일에 대한 변화들, 요 흐름들에 따라서 아마 월요일장에 좀 강력하게 수급장이 또 변동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위아래 등록폭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1355원으로 전거래 대비해서 1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도 같이 따라서 좀 반응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거래일에 환율이 1350원을 바로 깨고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1350원을 이렇게 하루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뚫어준다라는 것은 1350원은 큰 이제 중요한 기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어떠한 특정한 지지와 저항이 나오는 라인에서는 이렇게 쉽게 하루 만에 막 이렇게 뚫고 막 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막 쉽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1350원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밴드 라인을 조금 더 넓게 세워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환율은 뭐 사실 1370, 80 뭐 이 정도 가지 않으면 크게 뭐 걱정되지 않는 수준이고 환율이 내려간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대량으로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환율은 그렇게 됐고 외국인들이 네. 선물, 코스닥, 코스피 여기서 다 팔았다는 거 합치면 한 1조 정도 전체적으로 많이 팔았네요. 나갔다는 거.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3시 16분 기사였는데요. 이게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이제 월요일장에도 또 이거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래가지고 또 한 번 흔들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그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반영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시장 좋을 때 포 여러 번 쐈어요. 근데 별로 주목 안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시점에서 그거를 막 강하게 이렇게 녹여가지고 보실 필요는 일단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일 좀 이제 장중에 수급을 봤을 때 또 삼성전자 수급 이탈이 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나 이런 쪽도 한 300억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어쨌든 반도체에서 약간 좀 방향성을 잡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그 부분을 크게 좀 반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시장에서 녹아든다라고 한다면 뭐 빅텍이나 아니면 스페코 그다음에 휴니드 뭐 이런 애들이 좀 튀겨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애들이 시간에서 막 상한가를 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월요일장에 반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직까지는 뭐 큰 폭에서의 그런 뭐 생각은 하되 이것 때문에 우리 도망가야 돼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슈가 되면 환율이 튀죠. 그렇죠. 환율이 빠져나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속보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섹터로 가요? 네, 섹터로 가볼까요? 그래서 오늘 장을 이렇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코멘트 아침에 아까 지금 얘기한 거 굳이 찾으면 수입 물가 수입 물가. 그거 정도이고 삼성 노이즈 여전히 찝찝해. 뭐이 정도이고 굳이 얘기하면 또 엔비디아 매출이 잘 나오더라도 가이던스가 좋을까? 그러니까 꼬리에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은 헤매게 돼 있죠. 그 1% 빠진 게 2% 빠지고 3% 빠지면 쫄잖아요. 그렇죠. 던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기에 그렇게 움직이면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사야 되는 거라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의 목표 상단 높인 오늘 사면 거는 되지. 아니 목표 상단 높인 거는 2, 4분기까지 그대로. 예. 현금 비중도 그대로인가요? 그대로. 예. 오케이. 충분하자. 번호님은요? 코멘트? 오늘 자꾸 없는데 자꾸 사라고 자꾸 힘들어하잖아. 그래도 똑같은지 포트가 똑같은지 현금 비중 자꾸 똑같고 왜 이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지수 상단 그 밴드도 똑같고 장기 포트 이렇게 그들은 해서 그 시나리오를 샥 설명드리는데 그냥 지나가는 하루다. 뭐 그냥 지나갈지 안 갈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요. 어쨌든 뭐 제가 생각했을 땐 어차피 지수산으로 봤을 때 2687선 안 깨면 뭐 추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긴 보셔야 되겠죠. 근데 대신에 오늘 그런 종목군도 있었을 거예요. 올라가다가 오늘 좀 꼬꾸라지는 종목군들이 꽤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 비중 조절 안 하셨던 분들은 오늘 하락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 포트와 단기 포트는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 포트와 스윙 포트에서 이런 단기 유동 자금으로 움직이는 거는 맞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로 끌고 가실 만한 포트를 확장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2650에서 2700 왔다 갔다 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비중이 무조건 늘어나요. 그렇게 하면 비중이 80% 이상으로 늘어나 7, 80% 이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요게 빠졌을 때 내가 대응이 안 됩니다. 그거 빠르게 손절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면 굳이 장기 포트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는 일단은 저 논외로 두시고 우리 저점에서 잡았었던 거는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만 좀 이슈나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에서 뭐 한 주나 2주, 좀 길게는 한 달 단위로 수출 데이터 좋거나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데 네. 실적하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온 거 그쵸? 네. 그걸 유심히 보시면 오늘 같은 장도 많이 빠질 때 매수하면 좋은 수익을 나가요. 쫄지 말고. 근데 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말씀드리면 이수페타시스, 이스페타, STI,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종목은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좋은 찬스였거든요. 오늘 아침에 쫄지 말고.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애널리스트 포트가 5월달에 왜 나온다 그랬죠? 6월달 평가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써요. 신경을. 그냥 하루에 뭐 5개 리포트 못 쓰거든. 네네. 자기 커버는 한 15개 있는데 보통
그러면 오늘 뭘 쓸까? 5월 달에 신중히 갈 것을 쓴다고. 물론 그분들이 다 매크로까지 보고 뭐 우리 같이 뭐 이렇게는 안 하지만 최소한 신경 써서 쓴 때가 5월이야. 11월이고. 5월, 11월에 나온 거는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연초에 하는 거 있잖아요. 연초에 하는 거. 네. 1월 달에 하는 거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장밋빛이거든. 장밋빛. 1월 달은 그냥 슬쩍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공통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기관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는데 사실 순매도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그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300억 정도 던졌지만 기관은 뭐 사실 180억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요게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코스닥에서 똑같이 많이 산 종목이 알테오젠입니다. 오, 바이오. 6% 났어. 6%. 6.5%. 그래서 요거 두 분이 삼성전자와 알테오젠 외국인 순매도 1위, 외국인 순매수 1위 요거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으신지? 일단 알테오젠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애널리스트에서의 뭐 Q&A 관련된 이제 리포트들이 좀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일단은 키토루다를 이길 일단은 비탈 만한 약품이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에서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왔고 이게 ADC 제형에서의 SC화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뭐 로열티부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기 자체가 막 2040년도 이상까지도 막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ADC 또 플랫폼에서의 이런 확장을 본다라면은 이 기업에 대한 매력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뭐 MSCI라든지 이런 또 편입에 따른 수급 플레이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그런 스토리 라인들이 지금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좀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라인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뿌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에 힘입어서 좀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파는 것을 뭐 HBM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그냥 지수 쪽에서의 뭔가 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외국인들 좀 담은 거에서 약간 일본의 손바뀜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의 삼성전자의 누적 순 매도를 보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이게 연초로 이렇게 기간을 늘려놓고 보면은 어마어마 담아놨지만 이게 이제 4월 달 3월에서 4월 넘어오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를 파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지수가 밸류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거를 팔면서 요즘에 중국장 좀 핫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강제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런 쪽에서의 매력도가 좀 바뀌는 건지 막 이런 식으로 좀 전방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약진을 하면 다시 한번 수급이 붙으면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외부 변수에 따라서 일부 좀 변수가 나올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밸류적으로 봤을 땐 사실 어느 정도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위아래서의 이런 수급 변화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이 수급을 해석하지 않으면 지금 시장을 조금 이해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데 조금 다르십니까? 삼성전자, 알테오전은 전적 노동자예요. 네. 알테오전은 두 명이 하거든요. 그 이제 현대차 증권에 있다가 지금 신한에 간 친구. 제가 소개시켜드린 한화바이오파마를 원래부터 밀었던 종목 그거. 그리고 이 알테오전을 회사를 바꿔서 3개월 만에 다시 했는데 목표 주가 그대로 30만 원 쓰고 왔어요. 제가 그 전하고 저도 한번 다시 하니까 진짜 컨빅션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갈 것 같더라고. 실적도 어제 나왔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좋은 나왔으니까 잘했죠. 삼성전자는 어저께 외국인이 엄청 팔았어요. 어저께도 팔고 최근에 아니요. 엄청 팔아요. 어제 엄청 팔았어요. 어제 오늘이랑 똑같이 팔았는데? 아니요. 어제 많이 팔았어요. 어제 2,970억 어제 꽤 팔았어. 근데 뭐냐면은 네. 그 루머 있잖아요. 루머. 네, 루머. 퀄 테스트. 내가 개수하는 겁니다. 어제 뭐 급파했다는 거죠. 급파. 급파. 네. 그거의 해석을 긍정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우리나라 봤을 때. 지수를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삼성전자가 기관은 이제 그 뉴스 나왔을 때 벌써 일주일 됐죠.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5월 언제입니까? 5월 10일인가 9일인가? 네, 10일. 10일이었잖아요. 기관은 그때 싹 빼고 어저께 좀 샀는데, 그렇죠. 외국인은 이제 판 것 같아요. 그리고
일관적으로 지금 마이크론은 계속 사고 있거든요. 마이크론은 계속 지금 올라가요, 저점을. 네. 그래서 느낌이 이게 2주 내에 그런 말씀 안 되죠. 승부가 안 나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주가들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630. 아니 그거 말고 그렇게 안 됩니다. 삼성전자. 이 친구들이 있어 더 다운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환율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러면 환율이 이 정도 했을 때는 이렇게 깔깔이 장하고 딱 똑같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팔고 수급 좀 많이 싸해집니다. 만약에 오늘도 미국장에서 반도체주가 그럭저럭 버티는데 월요일마저 빠진다. 우리가 삼성전자 시장도 못한다 그러면 이거 뭔가 이상한 거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될 때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도 얘는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가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확인하기 전에 미리 좀 조금 빼는 것 같아요. 그러다 왕창 갑자기 다 던질 수도 있지. 다 던지는 건 아니라 왕창. 그래서 다운사이드가 오늘은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꽤 보인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 일주일 전에 월요일 날 할 때 나 같으면 반은 팔고 좀 시작한다고 했는데 기관은 그렇게 했을 것 같고 외국인은 아리까리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는 계속 오르는 게 찝찝합니다. 사람들이 3등전자라고. 네. 3등전자. 3등? 보노님은 조금 다른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꽤 많이 다르네요. 100분 토론 가능할 텐데. 다야 좋지. 다야 좋죠. 뭐 물론 최근에 한 2거래일 정도, 한 6천억 정도 대충 좀 판 게 있고, 하지만 누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7조 넘게 사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려고 했으면 뭐 최근에 사실 좀 때릴 때 막 6천억 때린 적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4월 20일, 23일 때 보면은 이거래일 동안 거의 9천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 정도로 물량을 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반도체 쪽이 지금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완전 무너져가지고 지수 자체를 뭐 이렇게 끌어내릴 정도는 그럴 만한 이유가 저는 일단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HBM이 물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에서 굉장히 주목도를 끄는 것은 맞지만 레거시 쪽, 디램이나 낸드 쪽, 그쪽에서의 회복 흐름들, 그리고 수출 데이터의 흐름을 봤을 때 MOM이 좀 꺾이긴 했지만 그 기세 자체가 뭐 큰 폭으로 꺾인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월봉상으로 보시면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고점과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이거 주봉이거든요. 저점과 고점을 높여 나가면서 그 추세에 이탈 없이 아직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5월선도 깨지지 않았고, 물론 단기적으로 약간 이 좀 조정이 나와서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꺾였다라고 볼 만한 내용이 아직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만약에 이게 좀 과하게 빠진다라고 한다면 뭐 74,00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봐요. 거기에서 조금 더 빠지면 73,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빠진다면 전 삼성전자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똑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그 HBM에 대한 기대가 없었을 때, 거의 상당히 많이 없었을 때, 있는 사람보다 없는 게 많았을 때가 저번에 3월 19일 날 72,900원이 주가였어요. 72,900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흐름이 그렇게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자꾸 생각이 드니까 걱정이라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장이 2,600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얘가 관련이 되는 거 장이 이게 약간 힘이 늘어지고 밀어줄 수 있다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마우스인데, 마우스? 마우스 알죠? 이 마우스 말고 마우스. 네. 파월의 마우스가 아니고 누구의 마우스? 젠슨? 네, 젠슨의 마우스가 중요해요. 기자가 분명히 질문을, 내가 기자라면은 기자가 물어볼 것 같아.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어. 뭐라 대답할까? 삼성전자 좋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겠죠. 젠슨 왕이 뭐라 그러겠어요. 맞아. 삼성전자는 태 이러겠어요. 태는 안 하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주식 팝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얘기 들어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하지만 타이밍에 문제가 있는 맞아요. 거예요. 언제 가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HBM이나 이런 아니 기대감을-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9월에 갈 수도 있어. 왜냐면 HBM3를 원래 하겠다는 게 타겟이 9월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럼 또 7월 말 8월 되면 다시 으쌰 다시 한번 해봐. 이럴 거라고.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가?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넘버 3 임상 실패 뭐 여러 가지 드립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엔비디아 임상 3상 실패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거랑 차이가. 아이고 참 삼성전자 네. 뭐 좋은 소식이 금방 또 들려오기를 네. 기대합니다만. 기대를 조금은 하면서 해봅니다. 저희는 상승 섹터를 좀 보러 가볼까요? 상승 섹터 가봐야 네. 돼. 아우 3시 50분이야 그러니까. 벌써.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상승 섹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죠. 했어. 보질 않았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 상승 섹터 고! 되게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상승 섹터 고! 오늘은 네. 먹는 쪽이 먹는 시장을 쪽. 주도를 했습니다. 와, 삼양식품이 그냥 상한가 직행을 하면서 이런 날이 올 나머지들도 줄이야. 근데 네. 좀 의심스러웠던 게 최근에 CJ 제일지당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에 대한 리포트가 진짜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여서 아니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했는데 내용들이 다 뭐 실적에 대한 흐름이 좋다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뭐 확실하게 오늘 확 터지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 수산 쪽 그다음에 음식료 쪽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 뭐 곁다리로 이제 사료 쪽도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오늘 희비 교차가 좀 확실하게 있었죠. 네. 단기적으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뭐 아무래도 제일 큰 이벤트가 남아 있다 보니까 관련된 흐름들 특히나 오스코텍이 오늘 좀 흐름들이 좋았고 그다음에 동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에서 뭐 탈모와 더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에서 이슈가 터져 나와가지고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HLB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좋지 않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좀 대거 급락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희비 교차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LB 그룹주가 좀 안 좋은 이슈로 빠지게 되면서 이제 바이오 전반적인 투심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게임주도 일부 흐름들 나쁘지 않았고요. 뭐 변압기에서는 이제 뭐 효성중공업이나 LS 같은 이슈에 있는 이런 LS 같은 경우 리포트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이나 이런 내용은 가면서 또 따로 갔고요. 효성중공업은 아시다시피 인적 분할 관련된 그 이벤트로 조금 더 근데 이게 상한가 갔다가 그 그렇지. 시초가보다도 더 내려갔다가 아우.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 거예요. 롤러코스터. 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회사에서 인적 분할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윙하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스물스물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곡점이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후발적으로 올라간 거라고 한다면 일단 그게 진짜 안 될까라는 일부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시지만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는 좀 목에 차긴 했지만 그냥 PER 수준을 본 것 같아요. 이거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싼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심리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변압기들은 오늘 2구 산업부터 시작해서 구리 가격이 선물 가격이 올라가다 좀 꺾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강력한 차익 매물이 좀 있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들을 조금 잘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엔터주도 일부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다음 화장품 쪽에서 뭐 색조 OEM 쪽 여전히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깽값님께서 네. 불닭 선물 받고 좋아서 울던 외국 꼬마 쇼츠 돌아다닐 때 살걸. 그러니까. 불닭 임상 실험 성공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FDA 승인. 근데 아침에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좋은 건 알고 실적도 좋은 건 알겠지만 저렇게 상한가 갈 줄 알았냐고. 그니까. 그건 이게 마무리 무슨 못했어. 일이야. 사실 오늘 장이 약간 이러니까 그쵸. 같이 아구가 잘 맞아서 갔는데 그럼 오늘 삼양을 만약에 들고 계셨다. 삼양식품을 네. 어떡합니까? 그럼 파는 사람도 더 가요?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못 먹어도 고? 아직 가지고 있다. 원래는 점상일 때는 안 파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요? 안 네. 풀리면. 점상 아니잖아. 점상이에요. 점상에서 안 풀리면 무조건 곱니다. 점성이야. 네, 점상일 때는 상 진짜? 풀리기 전에는 수량 건드는 거 아니에요. 점상을 맞는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내가 점상을 맞는다. 그럼 점상이 풀리기 전까지는 그냥 홀드입니다.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이버 종목명에 불닭볶음면 찍었어. 죄송합니다. 점상일 때는 가져가는 거 맞다. 그럼 점상에서는 가지. 파는 거 아니에요. 점상인데 상한가가 풀릴 때 파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는 있어요. 종종 어떤 일들이 있냐면 보통 이제 매매 좀 하시는 분들은 점상을 가면 네. 바로 그거 이제 걸어요. 스탑로스 걸어요. 그래서 잔량 얼마 이상 해서 이제 상 풀리려고 하면 팔아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잔량을 거의 줄였다가 다시 말아 올리는 경우는 많아요. 대신에 점상이 풀리지 않으면 원래는 건들지 않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만약에 맞아요. 오늘 삼양을 갖고 있었으면은 장중 내내 보긴 했을 거예요. 네. 보긴 했겠지만 풀리나 안 풀리나? 풀리나 안 풀리나 상잔량을 확인했겠지만 상잔량이 안 풀렸다 그러면 안 팝니다. 진짜. 그래서 원래 그럼 그 주- 상한가 따라가기를 잘하면은 네. 먹는 게 많어. 상따. 실리콘2 같은 것도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응. 상한가 가는
따라가야 되는 아, 그런 거였다고. 그랬었죠. 그 지금 2배 올랐어 주가가. 그러면 국어 이제 상황. 월요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일단 안 팔았다. 안 팔았다. 그럼 그날은 3조 어떻게 3천억. 대응해야 될까요? 그냥 풀리는 거 안 풀리는 거 보고 봐야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스탑로스를 그럼 걸어놓고. 봐야지.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점상으로 가면 당연히 안 팔고 또 보는 거죠. 보는 거고 만약에 이제 15%나 뭐 좀 애중간한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막 그 점상은 아닌데 한 18%에서 22%요 사이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한번 뺐다가 올릴 확률이 높은데 그 병동성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 30%에서 40% 물량 줄여놓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상한가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 줄여놓으면 원금이 똑같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거는 근데 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매매를 해보신 경험이 있어야 이 퍼센테이지별로 좀 이게 있는데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삼양식품을 들고 계신 분들이 사실 별로 없었을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조짐이 있었어. 네. 조짐이. 왜냐면 그 5월 3일 날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이베스트 증권에서 소심하게 27만 원에서 목표 주가를 소심하게 35만 원으로 올렸어요. 이 소심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섹터에서 27만 원, 35만 원이면 거의 30% 올린 거거든. 목표 주가를. 그거 보신 분들은 눈치가 챘을 수도 있지. 근데 그 목표 주가 35만 원 지금 44만 원이잖아요. 45만 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날 확 올라가다가 뒤에 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밸류에이션 때리더라도 아마 내년도 이상 넘버를 아무도 예측을 안 할 거고 내년도 넘버에 한 20배 정도 치면은 아마 그 목이 찰 겁니다. 마치 효성중업 이런 식으로. 20배 때리면 그것이 얼마냐면은 48만 원, 47만 원. 한화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어요? 상향 오케이. 조정을 그러면 했어요. 됐어. 그러면 68에 48 딱 하면 돼. 60만 원. 68에 48. 68, 48, 48만 원. 40만 원만 가면은 다 맞네. 욕심 내지 말고 약간 이 실현하는 게 맞다. 걔 모아다가 30만 원, 60만 원 했대 지금. 넘어가자. 네, 넘어가자. 넘어가야 될것 네, 같습니다. 넘어가야.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배우막 형님이 7,500원, 민트유 누나 빼고 선삭발 가자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삼양이 약간 에코프로 같다. 에코프로 초반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 물론 같진 않지만. 자, 알겠습니다. 상승 섹터 저런 섹터들이 있었고요. 하락 섹터 마음 아픈 하락 네. 섹터들 봅니다. 네, 오늘 너무 슬퍼서 일단 HLB는 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어차피 다들 아시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뭐 재생에너지, 구리, 조선, 반도체, 방산 이런 종목군들, 이런 산업군들이 빠졌는데 이 얘네들이 뭘까요? 다 우리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재생에너지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지수 상승에 견인을 하고, 뭐 나름대로 산업도 성장을 하고 있고 데이터가 나오는 쪽이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어쨌든 좀 조정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가 좀 억울할 것 같아. 하이닉스? 왜요? 아니 이게 지금 며칠 사이에 많이 올랐잖아요. 어떤 거요?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오늘 빠진 거거든. 네. 이게 5월 10일부터 2.5%, 2.1%, 0.8%, 어저께 4% 올랐거든. 그렇죠. 어제 그치? 많이 이제 올랐죠. 오늘 2.6%는 그냥 분위기가 빠진 거야. 갑자기 하이닉스 왜 나오는 거야? 지금 하이닉스가 반도체 하락 반도체에서 섹터에 제일 들어가 하락. 있었거든요. 하락했어요. 하락 섹터에.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라 했으면은 네. 저는 하이닉스하고 이수페트를 샀어요. 오늘 많이 이렇게 빠질 때. 눌릴 때 오히려. 샀다. 예. 하이닉스랑 물론 삼성전자 이수페트. 그럼 삼성전자가 만약에 뚫으면 어떻게 되냐? 그 리스크라는데 내가 보면 못 뚫을 것 같아. 혹시 찝찝하면은 하이닉스하고 이수페트 사실 하이닉스 삼성전자 관계 없거든요. 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관계 없어 이수페트 시스는. 목표 주가 6만 원이 그런 거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헷갈리잖아. 누가 자꾸 그러면은 베팅을 하세요. 갈 곳에 80하고 안 된다고 해서 20% 하고 딱 그 뉴스 뜨는 순간에 완전 스위치하면 돼요. 그 순간에 그거는 10분도 30분도 안 걸려요. 10분 30분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돼요. 정보가 있으면.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모아가자. 그거는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삼성은 거의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완전 고점인데 그래도 아니, 근데 지금 만약에 모아가요? 사고 싶어서 안 달라고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믿고 싶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럴 때는 어저께 못 산 사람 오늘 살 수 있지. 어저께 사지 말고 3일 연속해서 7% 올라가는데 그때 사지 말고 오늘 아까 2% 가까이 빠졌잖아요. 살 수 있지. 조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수페타시스가 아까 오전에 행간의 의미를 줬었던 그 리포트 행간의 의미가 뭐였죠? 두개 비교해 하셔가지고 네. 목표 주가 뭐 내용은 아, 비슷한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TP 누가 좀- 어느 증권회사냐. 네. 목표 주가는 다른데 실적 추정은 똑같다. 얼마만큼 PER에 주냐의 차이점이다. 내가 뭐라 그러냐서 알파벳 앞순이라고. 네. 알파벳 앞순. 앞순위. 아. 그 얘기에다가 지금 얘기까지 하시면 뭐 그냥 다 얘기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 조선은 뭐 개인 개별적인 또 그런 블록들 이슈 네, 여기 또 그 있었고 맞습니다. 예. 특징주에 들고 왔습니다. 방산 코멘트 있어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방산 뭐 네, 뭐 크게 뭐 없습니다. 네. 그래요? 오케이. 네. 넘어가죠 그러면 특징주로. 네. 네, 특징주로 넘어오면요. 오늘 바이오 쪽에서 제일 강한 친구 중에 하나였던 동구바이오 제약인데 계량신약에 대한 품목 효과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부분이 좀 나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HLB 요거 이제 불발로 하한가 됐죠. 그룹주들 다 전반적으로 하한가 됐고요. 삼양식품 뭐 날랐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뭐 이제 냉동 김밥 막 이런 것들 관련된 맞아, 종목들이 맞아. 다 올라갔어요. 그 김밥이 그렇게 난리래요. 사실 근데 저도 김밥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저도요. 저 아, 김밥 민트가 김밥 진짜 좋아해요. 많이 먹어요. 진짜 좋아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냉동 먹는 김밥을 냉동 김밥.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김밥을 너무 좋아해서. 김밥 너무 좋아요. 그쵸, 김밥. 그래 웃을 때 가끔 주민하면 껴있어. 껴있어. 말해주고 싶은데 아 말해줘 그러면. 김밥 엄청 좋아하죠. 근데 네. 그런 냉동 김밥이 해외에서 뭐 맞아, 인기다. 외국에서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신문에서 오전에는 말씀을 네. 못 드렸는데 그 소스 판매량도 사상 거의 최고치로 늘어나고 있어요. 소스. 뭐 불닭볶음면 소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소스 뭐 치킨 소스 막 이런 것도 소스. 있어요. 그런 것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스까지 이렇게 수출이 좋아질 정도면 뭐 김이다 뭐 이런 것들 뭐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은 근데 진짜 먹는 거에서 막 와구와구 먹나 봐요. 그래서 김이나 뭐 라면이나 이런 근데 것들. 명예는 외국인 친구 많잖아요. 네. 김 진짜 좋아하지 않나요? 외국인들? 아니요. 옛날에는 아, 진짜? 저 학생 때는 김 먹으면 이거 뭐냐고 막 엄청 막 토할 것 같다 그랬었어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김을 지금은 먹고 그런 요즘 반응이 나올 수가 바뀌었는데? 있죠? 그러니까 바뀐 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이게. 됩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게 지금 2013년 오래됐네. 많이 됐네. 나이가 이렇게 강산이 됐나? 되었지. 10년이면. 야, 나이가 이렇게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10년 전이네. 네. 그때까지만 해도 막 강산이 바뀌는 시간.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안 그랬는데 그 바뀐 게 한 5년 10년 사이인 거예요. 지금은 뭐 찾아서 먹고 뭐 유튜브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아마 그거 있잖아요. 우리 막 그 너구리랑 막 짜파게티 막 짜파구리. 썰은 거, 그 짜파구리 막 이런 거. 짜파구리. 기생충에서 네, 나오면서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 그 막, 영화 때문에 몇년 전에 하면서 네. 확실히 이제 먹는 거 이런 먹는 문화가 많이 전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케이. 검은 반도체 김밥 관련주 뭐냐고 아까 그 우양입니까? 우영? 우양. 우양? 네. 우양이라고 있어요. 우양 말고 뭐 많이 있어요. 많이 한번 있어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고 뭐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도 K푸드 글로벌 인기의 포장재 수요 증가 막 이런 식으로 네. 스토리 만들어서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먹는 거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 뭐 빙그레도 9년 만에 혼실적으로 최고가 막 이런 와. 것들이 있었고 이건 또 알지. S&D도 K푸드 글로벌 확대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먹는 쪽이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 근데 이게 어디 갈 데가 없는 자금이 그냥 그렇지. 이렇게 수출 뭐 이런 거 잘 나가니까 확 그렇지. 한 번 단기적으로 그렇죠. 몰리는 그냥 걸로 한번 봐야 보는 거죠. 되는지 아니면 진짜 잘 팔리구나 하고 이제부터 더 봐야 되는지. 그게 지금부터 반응 거에서는 뭐 사실 이게 얼마나 더 갈지는 뭐 저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작년 11월부터는 제가 진짜 많이 강조드렸던 게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산업이 만들어지고 순환매가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투자자들의 시각이 한 번씩 다 거쳐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간 거고, 만약에 여기서 뭐 다 다른 것들까지 다 지나고 나면은 이제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는 더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카카오가 움직이나 했는데 그런 카카오 거 없었네. 그 카카오가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주주 대표가 주주 서한을 보내서 네. 주식을 매입하겠다. 오. 대표가 1년에 얼마? 2억 원씩. 오. 기억이요. 장난칩니까? 줄 알았어. 아니, 장난칩니까? 그래서 주가가 주주 서한에서 2억씩 산대. 물론 작은 돈은 아니긴 그것도 한데. 6개월에 1억씩 2억을 산대요.
근데 그게 또 1년에. 모아지면 한 네. 30년 뒤면 오르겠다. 그때 되면 6만 원. 졸업에 똑같네. 시총 20조인데. 2억씩 해서 매년 4억씩 해서 그러니까 30년 해봤자 네. 120억이야. 내용은- 시가총액이 20조. 아 그러니까 장난치니까. 자. 내용은 그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대표가 자기 돈으로 2억씩 사겠다. 그러니까 돈으로. 주주 서한에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취지는 뭐냐? 그만큼 주주 가치에 신경을 쓰겠다는 건데 취지는 좋죠. 취지는 좋죠. 그러니까 자기 그 계약 연봉 계약하는 것도 다 이렇게 주주 밸류 가치랑 연동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 대표 남궁훈 대표였나요? 예. 이렇게 네. 머리 삭- 뭐, 머리카락, 그분은 2,800 안 갔는데 왜 삭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연봉으로 얼마 받았는지 알아요? 얼마 연봉으로 받으셨어요? 연봉으로. 아이고. 5억 받았어요. 오. 근데 총 스톡 옵션까지 해서 얼마 받았는지 알아요? 100억 받았어요. 그치. 스탁옵션. 그것도 행사 안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해보고 한국 간 거죠. 근데 뭐 2억씩 사는 게 뭐가 대수라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100% 낫지만 카카오가 나서서 자사주 매입해주고 신경 써주고 주주 관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치를 제고해주자는 의미지 그렇죠. 누가 자기 돈 2억 그거 산다고 뭐 그렇죠. 그 회사가 큰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회사가 사죠, 실효성 있는 거라고. 음.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분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움직이나 했는데 오늘 한 1% 떨어졌더라고요. 네. 특징주에 있나 해가지고 없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얘기해봤습니다. 자, 오케이 넘어갑니다. 뉴스로 넘어갈까요? 네, 뉴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결국엔 농식품이 역대급 수출 행진이다. 그래서 뭐 아무튼 다 팔립니다. 그래서 뭐 냉동식품, 즉석밥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쌀 가공품들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또 요거와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가 어떤가라는 그 기사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수출액 자체도 뭐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라면 수출도 최고치, 소스도 뭐 최고치 이런 것도 이제 역대급 수출이다 해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사실 그 폭이 사상 최고가 계속 되긴 하는데 막 이게 막 반도체나 막 이런 것처럼 막 몇십 프로씩 막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한 번 정도 수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계속적으로 이제 롱을 잡으실 거면 어느 정도 수준을 이게 좋아지는지 보셔야겠죠. 지난해보다는 6% 정도 네. 증가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각각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게 만들었었던 이슈였죠. 이제 저거에 의해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6월에 내놓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고, 뭐 이제 교육주가 간 거는 의대 정원 뭐 그냥 그대로 간다라는 거 그런 것들까지 해서 같이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 저것도 답답합니다. 저고위라고 써 있잖아. 저고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네, 저거. 저출산위원회 따로. 고령사회위원회 따로. 근데 그게 맞아요. 만들어야지. 네, 그게 맞아요. 저거를 왜 같이 붙여놔? 음. 아니 저출산에 나라에 뭐 명운이 걸렸으니까 네. 뭐 온 힘을 다 이제 하겠다며. 이름이 저거위 합주. 왜냐면 고령사회가 원하는 그 수요는 또 원하는 시스템은 또 따로 있고 저출산이 원하는 또 시스템은 완전 따로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쳐놓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것 때문에 오늘 또 저출산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네. 고령화 사회 관련주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실버 뭐 그런 그냥 실버 산업이라 그러지. 실버 산업이라 경제, 그러죠. 네, 그런 거 관련주도 있어요? 사람은 있을 들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을 거야. 근데 뭐 사업적으로는 핫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주식 말고 실버 네, 타운. 실버 타운부터 타운. 시작해서 예전에 그런 뭐 대교인가? 대교인가 어디서도 대교. 그뭐 이렇게 걔네 원래 그 저기 그 학습지잖아요. 근데 변하면서 네. 그 예전에는 양농원이지. 지금 이제는 그 실버스타 이런 거 이런 비즈니스 어떻게 엮어서 하려고 한다고 뭐 했는데 별로. 막 엮어서 하면은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기업들이 꽤 좀 있는데 있어요. 그게 아직은 테마로는 그렇게까지 크게 안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뭐 정부의 의지, 정책 모멘텀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렇죠. 뭐 아가방 컴퍼니 맞습니다. 이런 거 끝까지 그 상승세 유지했나요? 아가방 컴퍼니나 뭐 이런 것들? 그거를 모르겠네. 네. 아가방 컴퍼니. 1.72 대. 어. 근데 얘네들은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알잖아요 사람들이 맞아. 이게 정책을 한다고 해서 순풍순풍 애를 이렇게 막 가지고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급등하면은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보는 게 맞다. 테마주로 그냥 네. 보는 물론 게 이제 더 가면 좀 좋겠다. 배는 아플 수 있지만 그렇게 네.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국회로 가시는 거 아니고요. 뉴스로 다시 가는데. 아니 야, 자꾸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좀 약간 뭐 정책적인 얘기,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저 멘트로 얘 색깔이 어디- 어떻구나 어디- 이렇게 생각.
하실 텐데 사실 이거는 아니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저출산위원회 따로 해서 젊은 사람 안 쳐. 고령화위원회 따로 해서 뭐 좀 나이 드신 분들 지긋하신 어르신 분들 안 쳐. 그래야지 원하는 걸 맞춰서 진짜 정책이 나오지. 저출산 쪽으로 한번 아 제가 하시겠어요? 잘하죠 저출산. 한번- 강의까지 할 수 있는데. 와 되지 않을까? 할수 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빨리 가죠. 다음 뉴스. 뉴스요. 네, 다음 뉴스는 이제 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가 내달 4일까지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도 이제 수산 쪽에 약간의 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벌써 6차입니까? 와, 그러니까 네, 시간이 그쵸. 엄청 빠르네요. 여기서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네. 얘기하지 마. 요거 입 잘못 눌렸다. 얘기하지 마. 난리 나. 좋은 하지만 얘기 이것 같더라. 때문에 오늘 수산주들도 같이 엮여서 일단 갔다라고 실적으로 뭐. 움직인 건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이슈가 또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산 쪽 하고 계신 분들은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진짜 많이 아쉬웠던 장, 어리둥절하게 여러모로 맞았던 장. 맞아요. 아픈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해해요. 근데 뭐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뭐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면 또 이런 날도 또 지나가는 걸로 네. 생각을 해야 항상 되지 않을까. 오를 수는 없으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까 카카오 얘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카카오 주주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혼 자금이 카카오에 물려 있는 피해자는 아니죠. 왜냐면은 뭐 제 돈으로 제가 선택한 거니까 네. 어머니가 선택한 거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주주라는 거. 자, 하창호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 네, 오늘의 한마디는 요건데 옥수수가 아니라 옥수수를 김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옥수수. 사과는 라면으로 옥수수를 김밥으로. 네,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너무 옥수수잖아. 사과는 아니, 근데 과일 있다. 사과가 뭐라고? 사과는 라면, 사과 라면이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는 김밥. 옥수수는 김밥입니다, 여러분. 옥수수로 보이세요, 저게? 그 다음에요? 노란 또 뭐야? 김밥. 또뭐 노란 있어요? 김밥.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먹고 있는. 행복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표정은 아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죠. 먹으면서 해보면 되지. 맞아요. 먹는 게 본질입니다. 그럼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맞습니다. 물은 소들이 컵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아, 돼요. 물은 그렇죠. 컵라면 맞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아이고. 종목들이 또 가는 아니 AI 시대인데 저희가 알아서 이제 앞으로 AI 그래야 처럼, 돼요. AI가 네. 옥수수는 라면이고 사과는 김밥이야 이 바보야 이러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저거 분명히 사과인데 이러면 이제 인간이 AI를 따라가는 시대가 곧 바로 옵니다. 맞습니다. 네, 손정희가 그랬어요. 네. 곧 이제 금붕어와 인간만큼의 격차가 곧 이제 AI와 인간만큼의 격차가 온다고. 가스라이팅. 네, 가스라이팅 해버렸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네, 이거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맨 마지막 페이지 어떤 내용인가요? 아, 예, 이렇게 영어 한마디. 영어 한마디. 오늘 EBS. EBS. 존일 좋죠, 존일. 네, 존일. 존일. 뭐 존일이냐? 존일. 요니. 존일. 네, 존일이니. A certain amount of opposition is a great help to a man.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뭐 반대. 네. 내가 가려는 방향하고 반대는 뭐 맞바람 같은 거잖아요.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역경이 있을 수. 이런 것은 사람들한테 보통 결국은 도움이 된다. 이게 비교한 건데, kites rise against, not with the wind. 그렇죠? 어느 정도의 반대는 항상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연도 바람이랑 맞바람에서 이렇게 같이. 맞바람에서 마주쳐서 뜨는 더 거니까 덮고 반대를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장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지금 맞바람 맞았잖아. 맞바람 맞았다. 이겨내면서 이제 가야죠. 이겨내서 올라가는 게 근데 완전 크러쉬할 정도만 아니면 아까 우리 음. 부모님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맞네요. 이게 2600 나도 비슷하게 보는데 테크니컬 가서 2680 이렇게 안 깨지면 네.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봐요. 삼성전자 빼고 그 변수 빼고.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또 생각하면은 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장현 본부장님 아까 그 준비하신 자료 중에 일정 좀 알려주세요. 일정 너무 또 이거 간단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오늘 같이 얻어맞는 날에도 다음 주 준비를 또 하긴 해야 돼요. 네, 다음 그래서- 주 중요한 일정 있잖아요. 많아요. 엄청 중요한. 별로 없어. 엔비디아 엔비디아. 페이지 5페이지. 예. 네, 5페이지. 네, 주 일정은 예
5월 20일 월요일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예, 월요일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개발처에 봅시다. 뭘 빌드하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뭘 개발해요? 네? 뭘 개발해요? 뭘 개발하는지 빌드하는지 봐야 돼. 네. 뭘 빌드해요? 모르죠. 아 모른다. 네. 오픈AI 오픈AI가 봐야겠구나. 했으니까 네네. 자기 나름대로 뭐 코파일럿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도 해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무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네. 그거 기대 좀 하고 있죠. 아주 기대는 많지는 않지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우리는 목요일이겠는데 엔비디아 실적. 네, 엔비디아 실적은 이게 몇 분기 정도가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엔비디아 실적이 네. 1분기냐 2분기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 또 별 중요하지 않은 거. 얘네 기준으로 회기년도 25년 1사분기입니다. 1사분. 이상하죠. 25년 1사분기. 얘네는 저기 2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가 회기년도인데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가 25년도고요. 그 첫 번째 1분기입니다. 중요한데 아니 누가 물어보길래 2월에서 4월 분기 실적 발표되고 더 중요한 건 5월에서 7월까지 가이던스고 더더욱 중요한 건 네.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같은 날 FOMC 회의로 4월달 이거 FOMC 했잖아요. 예, 그거 회의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해석을 또 하나에 따라서 왕창 맞을지 왕창 좋을지. 그 다음에 23일 날 금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별 액션 없을 것 같고 다음 주 말에부터 6월 초까지는 임상 종양학회 아스코 초록. 네. 예. 초록이 그 초록 색깔 아니라고? 초록 색깔 아닙니다. 초록. 그래서 처음 사실 기록. 궁금하면 궁금해. 이게 1분기냐 2분기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초록이 초록 색깔이냐 물어볼 아, 수도 초록 있지. 색깔. 네. 그린북. 네. 중요한 건 엔비디아. 그쵸? 그렇죠. 요게 가장 중요하고 네네. FOMC가 그 다음. 엔비디아 실적은 어떻게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세요? 실적 자체는 모멘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실적 자체는 모멘텀이 안 될 것 같다. 가이던스는 상당히 잘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신은 없습니다. 아, 아, 약발이 좀 빠진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요. 제가 기운이 빠졌나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난번에 그 네. 엔비디아 뭐였습니까? 아, 개발자 엔비디아 결자? 개발자 회의 있었잖아요. 개발자 구글? 회의. 몇 주 전에, 3주 전에 엔비디아 실적 개발자 회의. 실적에는 네. 하여튼 컨퍼런스 네.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뭐 H100, H200, 뭐 블랙웰 그거 있었지. 3월 달에. 예, 3월 달에. B100, 뭐 B200, B100, 뭐 이런 얘기 막 블랙웰. 많이 나와도 그렇게 약발을 받지 못하고 어쨌든 슬금슬금 횡보하다가 하루 확 떨구고 그러니까 베이스가 너무 높아져서 그래요. 기본 베이스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시키는 게 아주 쉽지는 않다는 건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100을 했는데 105 나왔다. 숫자가 가이던스를 120 생각했는데 118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주가가 빠져요. 아 둘 다 잘 나와야 돼. 둘 다 잘 나와야 돼. 그러면 반도체 다음 주도 쉽진 않겠네요. 오늘 미리 빼는지도 모르죠. 아 오늘 미리 뺐는지도 모른다. 잘 모르겠어요. 아, 너무 어렵다. 근데 오늘 사실은 반도체적으로는 뉴스 나온 거 없어요. 그냥 아까 번호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반도체 HBM 말고 매출의 80% 차지하는 일반 D램이나 일반 낸드는 가격 예측이 지금 일주 사이에 높아졌거든요. 심지어 3분기 모른다 치더라도 어떤 3분기 기대치가 높아진 게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이라든지 조사기관들이고 애널리스트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의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HBM이 만약에 엔비디아를 하려면은 삼성 하이닉스가 둘 다 HBM이 잘 못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갖고 일반 D램 쪽 생산을 늘린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일반 수급도 안 좋아지는 건데 그건 너무나 논리의 비약이에요. 현재는 그냥 삼성전자가 이슈가 되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매크로단하고 아까 내 다음 주에 있는 그런 거나 약간 위험을 리스크 오프 하려는 세력대 그것도 있지 않을까. 외국인도 이제 와서 그런 걸 좀 하는 거 아니냐. 일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요일 날 이후에 좋은 얘기가 나와서 실적도 가이던스도 좋게 나오고 FOMC 회의도 좋게 나와서 이때쯤은 좋아지기를.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이에요. 반대 네,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약간 시들시들한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1년 중 가장 높은 고점을 그렇죠. 지금 맞아요. 형성하고 있어요. 얼마입니까? 943불입니다 맞아요. 지금. 엔비디아 주주잖아요 또. 그리고 저는 또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일단 TSMC가 실적이 진짜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 TSMC의 매출에서 입증할 수 있잖아요.
지금 TSMC는 전체 매출 중에 11%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77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오. 그렇다면 이번 분기에도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음. 그 많은 기대가 있어서 지금 주가로는 이어지지 940불 않는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NLCD 다 목표 주가가 3개월 전에는 막 흥분해서 올렸거든요. 그래 흥분해서 따라갔어. 근데 이제는 지금 올리는 목표 주가는 뭐 1200불 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흥분해서 따라가진 않고 그래 기다릴게 이런 분위기거든. 그래 네 목표 주가 알겠고 기다려보자 이런 심정으로 기대 심리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나마 940불을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 1000불은 한번 갈 것 같습니다. 1000불은 한번 갈 것 이번에 같다. 이번에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다시 뭐 900불 내려갔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결국 방향 찍는다. 노선은 아직은 살아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깨지는 건 저도 알겠지만 7월 달에 깨지는지 여부는 7월 8월이다. 5, 6, 7월 달 실적이 나오는 8월이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7월 달쯤 알 거예요. 7월 달쯤 됐을 때 그로스가 성장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아까 이 모든 게 많이 다른 규모의 다른 이슈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장도 2,800이건 2,880이건 2,750이건 6월 7월에 피크를 가야 된다는 것도 엔비디아가 5, 6, 7월 달 실적이 나오는 8월 그 앞전에 7월부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거기 때문에 추가 가기 전에 그걸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민트윤이 판다면은 팔지 안 팔지 하는 것도 지금 800분의 900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노선의 그 시점을 일단 7월 달 정도로 보시는 게 좋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일정까지 좀 네. 알아봤으니까 이제 월요일쯤에는 마이크로소프트 AI 코파일럿 관련주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또 목요일쯤에는 엔비디아 이런 것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콸콸콸 할 시간입니다. 가죠.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필요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자, 콸콸콸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 비중은 15%이고요. 우주항공청 개청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1월 초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당시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서 눌림목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 뒤로 며칠 상승을 하다가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평단까지 상승하길래 몇 차례 반복을 했지만 다시 주저앉아 버리는 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와, 드디어 올라가나 싶었습니다. 마침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있어서 드디어 움직이는 건가 싶었는데 하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다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한화 들어가는 주식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명행삭발 기원합니다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보면은 연간 실적이 정말 2조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매출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인지 리포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우주의 기운이 솟아난다. 방산과 우주에서의 원픽이다. 저게 언제예요? 이게 몇 개월 전이었지? 지금 4월 달이에요. 4월 얼마 달. 안 됐네. 비수기 임에도 호실적을 달성했다. 4월 29일 이쯤에 나온 리포트들이고요. 이 딱 저 때부터 호실적이 쉬었지. 그래요? 이 호실적이 not surprise다. 당연한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은 다음 장 보실게요. 그 이후로 방산수주 호조고 또 우주도 눈에 보이는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장의 실적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25,000원까지 올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뉴스들이 있나 살펴봤더니 아 진짜 우주에 조금 진심이다. 아마존 우주 통신 연구자를 합류시켰대요. 왜 웃으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주에 관해서 잘 아실 우주. 거예요. 갑자기 크레딧이 생각나고. 우주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거예요. 영입하셨다고 하고요. 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네. 유럽 업체에 AESA 레이더 안테나를 첫 수출을 했다고 해요.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우주항공청 개청을 하잖아요. 그 덕에 하나 시스템이 한 달 새에 13%나 올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사에 주목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인데요. 윤영빈 초대 우주청장님께서 민간 주도 우주 개발 흐름 아직 못 쫓아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면서 하지만 한화 그리고 이런 민간
업체에다가 기술을 이전을 해야 된다. 오. 민간 업체에 좀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뉴스가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은 한화 시스템한테 좀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차트를 봤는데 사실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거든요. 요 선들을 지켜준다면은 네.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의 결론입니다. 나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시스템. 중간에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없잖아. 왜 지원해? 나 시스템. 네, 맞습니다. 어때요? 연극영화과죠, 연극영화과. 아, 진짜요? 예, 연극영화과요. 오, 연기 연예인. 잘하시네. 유수 대학교의 연극영화과입니다. 오, 몰랐어요. 연기과. 연기과. 아, 어때요? 이거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조용하시네요. 본원님부터 네. 하나 시스템 또 그 우주항공 위성 요런 거를 또 강력하게 또 얘기를 했었던 그래서 분이기 들고 때문에. 왔거든요. 네, 그 뭐 독재 노트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산업 리포트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빠져서 조금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좀 이격이 강하게 오르고 나서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들이 있는데 20선에서의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 조정 같은 경우는 크게 아직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룸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게 5월선 아직 깨지도 않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세로는 일봉으로 보면 아씨 왜 이래 하겠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렇게 그 제가 봤을 땐 평단 한 요 정도 되실 것 같거든요. 요 라인 여기 18,500원에서 18,000원 요 사이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라인이라고 한다면 아랫라인에서 비중이 15%니까 제가 봤을 때 한 5% 룸은 더 열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한 종목을 20% 담는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항공청 개청 관련된 이슈도 있고 방산 쪽에서 실적도 괜찮고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분할로 접근 대응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5%는 한 요 라인 정도에서의 흐름에서 한번 좀 담아보시는 전략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조금 이렇게 직전 고점 라인들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요 윗라인 아랫라인에서 매물대 뚫을 때도 정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뚫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만 뚫으면 사실 고가 라인에서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물량 소화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슈나 모멘텀, 수주 실적, 그리고 방산에 대한 업황 흐름들이 한동안도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전방위 부분으로 본다면 저는 뭐 홀딩 하셔가지고 더 들고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조금 더 빠졌을 때는 일부분의 비중 확대를 해보시는 것도 배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하나 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빠졌다가 다시 본전 오잖아요. 그럼 네. 일단 본전 왔을 때 절반을 일단은 까놓고 기다리세요. 가면은 나머지 그냥 홀딩해서 들고 가시면 되고요. 다시 그 돈이 빠졌을 때 주식 수를 모아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한번 뺐다가 가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이 되냐면 지긋지긋해요. 보면 막 열받고 안 갈 것 같고 막 불신에 막 가득 차 오르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올라버리면 대세 상승 먹지 못하고 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중 조절을 해주시면서 떨어졌을 때 확대를 해야 평단도 좀 내려오고 올라갔을 때 드디어도 올라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지 않으시면은 고가 라인에 있는 종목군들 쉽지 않다. 그리고 일봉으로만 보시면 답이 안 나오고 주봉이랑 월봉에서 이런 흐름들 추세 꺾이는지를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산 산업 리포트, 그다음에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 리포트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씩 꼭 읽어보셔가지고 정독하셔가지고 이런 흐름들이 있구나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핵심이다라고 정리드릴게요. 김장희 본부장님 코멘트 있을까요? 하나 네, 시스템. 아직 룸이 있는 것 같아요. 룸이 있다. 목표 주가도 그렇고 아까 그 모멘텀도 그렇고 이런 것은 이게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셨으면 가장 올해 그러니까 미래까지 예측한 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도 그렇고. 근데 보통 애널리스트 보면은 올해 애널리스트 올해 내년 것만 하니까 그만 보거든요. 네. 근데 아마 포캐스트가 길게 나온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밸류에이션 얼마 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밑에 그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따는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근데 매출 따는 그래도 꾸준하게 20%를 상향 20% 이상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조적이라 그러면 아마 밸류에이션은 25배, 30배 정도까지 꾸준하게 갈 소지가 있거든요. 그게 목표 주가 25,000원에서 26,000원, 한 5,000원 정도 가는 거예요. 근데 도달하는 속도가 느리겠죠. 느리거나 뒤죽박죽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비중이 작으면 더 살 수도 있고 네. 어쨌든 25,000원에 잡더라도 80% 2만 원이고 85%만 2만 2, 3천 원은 간다고
본다면은 깨지지 않는다면은 지금 주가 레벨이면은 아직은 뭐 기다리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하나 시스템 힘내시고 또 네.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구르트님께서 가장 좋은 말씀 해주셨죠? 네. 이거 사연 어디에 올리는 거예요 하셨는데 3프로 머니 채널에 올라가니까요. 저희 영상 클릭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프로 머니 채널 가셔서 클로징벨 라이브 다시 보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댓글에다가 사연이랑 여러 가지 의견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편하게 좀 쉬시고 다음 주에 있는 건 또 월요일에 저희랑 네. 같이 준비를 해 보시면서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 같이 정리를 해보면서 한번 수익을 노려보도록 하죠.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